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전자회로 시뮬레이션 실습 세 번째 시간. 네, 이번 시간에는 전자회로에서 사용되는 심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에서 사용되는 심벌? 뭘까? 엄밀하게는 전자 캐드, 즉 캐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즉 부품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그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상징적인 모양이다 보니까 심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심벌, 우리가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자부품들의 모양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다 다양한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드 소프트웨어로 회로를 구성하다 보면 헷갈린다는 거죠. 어느 게 어느 건지 다 만들어 준 다음에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은 이거 딱 정해놓고 쓰는 거죠. 저항도 앞에서 봤지만 일반 바저항, 칩저항, 권선저항, 어레이 저항, 막대저항, 시멘트 저항 나누어지거든요. 이거 언제 다 그 종류별로 다 그림을 그려요. 기능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상징적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심벌이라고 합니다. 주로 캐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심벌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 심벌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뭐 1학년 때 디지털 논리회로 디지털 공학 등을 통해서 이런 심벌들을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죠? 그렇지만 방학을 지내고 오면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이거 무슨 에러입니까? 무슨 심벌이죠? 엔드 게이트죠. 엔드가 뭐죠? 입력값이 모두 참이면 출력값은 참이다 라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부품을 이야기하죠. 실제 부품은 TTL IC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부품에는 이런 모양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엔드 연산하는 모양이죠. 우리가 이런 심벌을 그릴 때 특별히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왼쪽 편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른쪽 편이 출력이 됩니다. 보통 왼쪽이나 위쪽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나 아래쪽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먼저 그린 놈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엔드가 이게 왜 엔드죠? 먼저 그린 사람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연산을 한다고? 엔드 연산. 엔드 연산이 뭐죠? 어떤 논리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출력값을 하나입니다. 예, 입력값이 모두 참일 때 참외값을 출력하는 그런 부품, 그런 회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얘는 뭐죠? 오화죠. 이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 아크라고도 하죠.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죠. 얘는 오화 연산. 오화는 뭐죠? 입력값 중 하나라도 참이면 출력값은 참인 결과를 출력하는 부품을 이야기합니다. 회로 설계할 때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회로 설계할 때 이런 그림을 사용해 그리지만 나중에는 캐드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이걸 TTL IC에 연결시켜 줍니다. 실제로 나중에 부품은 이렇게 생긴 부품들 있죠? 이걸로 자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게 캐드 소프트웨어죠. 있는 그대로만 나오면 그 아래 한글이지 뭐. 이렇게 오화 게이트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오화 게이트라는 TTRIC 찾아서 변환시켜 줍니다. 이거 뭐죠? 잘 봐요. 여기 동그란 거 없습니다. 동그란 거 있는 건 얘죠. 이렇게 생긴 건 뭐라고 그러죠? 버퍼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전압을 안정화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회로 배울 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회로 그리다 보면 이 버퍼를 가끔 쓰기도 합니다. 어떤 때 보면 TTL-IC를 버퍼로 활용하기도 하죠. 이거 뭐죠? 여기에 오화인데 하나가 더 달려있죠? 베타적 오화, XOR라고 얘기합니다. XOR, EXOR이라고 적기도 하죠. 익스크리시브 오화라고. 이거 어떤 값을 출력을 하죠? 입력값 중 참외 개수가 홀수개일 때 참외값을 출력한다. 입력값 중 참외 개수가 홀수개일 때 참외값을 출력하는 그런 논리 게이트입니다. 얘는 현대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연산자거든요. 우리가 보안 얘기하죠. 비밀번호 넣고 패스워드 넣고 그렇게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날리게 되죠. 그때 사용되는 겁니다. 또 페리티비티 체크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이트고요. 중요한 논리 연산자거든요. 연산이거든요. 엑소와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연산기호를 이렇게 표시해요. 도하게 동그라미 쳐놓죠. 여기를 같이 연결해서 신경 쓰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XOR 게이트, 익스크리시브 오화, 입력값 중 참외 개수가 홀수개일 때 출력값은 참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다를 때, 홀수개일 때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책에는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뭐죠? 순서가 좀 그러네. 얘는 오화 게이트인데 끝에 여기에 동그라미가 달렸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보통 버블이라고 부르고요. 이 동그라미의 의미는 이겁니다. 즉, 낫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논리값을 참에서 거시면 참으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AND 게이트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NOT 게이트를 달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귀찮으니까 이런 심벌을 만들어 사용을 한 겁니다. 이거 뭐라고? NAND, NOT AND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는 뭐죠? OR 게이트 끝에 NOT이 달렸네? 네, NOR, NOT OR 게이트입니다. 아, 생각보다 심벌은 논리연산은 이게 다잖아요. 아, 몇 개 더 있지. 네, 그 정도입니다. 이건 그럼 뭐죠? X 노아가 되네. 그럼 X 오아의 반대네. X 노아. X AND는 없습니다. X AND. not AND. X AND는 없습니다. 논리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AND 게이트는 쓰지 않고요. OR 게이트에 대해서만 X OR, X NOR 이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얘는 X OR 게이트의 반대니까 X OR 게이트 아까 논리값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입력값 중 참의 개수가 홀수 개임은 참. 그럼 X NOR는 입력값 중 참의 개수가 짝수 개일 때 참을 출력하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예, 이건 NOT 게이트죠. 보통 NOT 게이트, NOT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인버터라고 합니다. IMV라고 합니다. 인버터가 NOT 게이트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인버터 바꿔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인버터. 버블이 없는 이건 뭐라고 그랬죠? 버퍼. 버퍼링. 그 버퍼입니다. 버퍼.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 이거 본 적 있나요? 이거 가장 중요한데 2학년 들어가고 인베드나 AVR 배우면 이거 나오는데 별로 설명들을 하지 않거든요. CPU입니다. CPU. 엄밀하게 CPU라기보단 ALU라고 합니다. ALU. Arithmetic Logic Unit, 산술 논리 연산자, CPU에 해당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이걸 잘 쓰질 않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굉장히 복잡한 회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책에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강조를 할 필요가 없네요. 이건 뭐죠? 이거 대책 없어. 이거 진짜 모르더라고. 이거 뭐죠? 사대기꼴로 이렇게 생기네. 이거 뭐죠? 배웠는데 논리회로 책에 있습니다. 많이 사용이 되고요. 먹스라고 합니다. 먹스, 디먹스 배웠죠? 책이 없다고요? 아니요, 찾아봐요. 먹스, 디먹스 찾아보면 여기에 선들이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된 게 있어요. 이걸 뒤집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건 디먹스죠. 이건 먹스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 개의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합니다. 여러 개의 신호 중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집에 다 있죠? 먹스가 집에 있다고요? 집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 통신 장비는 다 먹스입니다. 먹스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먹스, 멀티플렉스 약자입니다. MUX. 디먹스는 D먹스, 멀티플렉스 앞에 D 반대로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먹스, 디먹스, 요거 ALU라고 이야기했고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거 모르면 참 그렇죠. 회로가 이게 로우한 것들이고 조금 상위로 올라가면 이런 심벌도 사용을 합니다. 요건 좀 하이 레벨 심벌이거든요. 좀 복잡하고 회로 내부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너무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걸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강조를 안 하는데 책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앞부분에 들어있는데 뭐 이거. 그리고 아까 이야기할 때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죠? XOR, 이거 보안, 데이터 체크할 때 암호화 시키거나 데이터의 오류를 검증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는 버퍼, 여기 동그라미 없습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ALU, 먹스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여러 개의 신호를 받아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보냅니다. 이거는 또 우리 이제 코덱이라는 거 알죠? 코덱 어디서 들어봤죠? 코덱은 뭐의 약자죠? 먹스, 디먹스의 코덱은 코드와 디코드의 약자입니다. 코덱. 어떤 신호를 암호화시키고 코드를 만들고 코드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 먹스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스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열어보게 되면 먹스 또는 코더, 또 디코더 이런 말도 같이 쓰여 있기도 합니다. 회로가 유사하거든요. 코더는 어떤 값을 받아서 변환시켜 내보내는 거고 얘는 선택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변환, 선택. 코덱 우리 영화 볼 때 비디오 같은 거 다운받아 볼 때 보면 동영상 플레이어기가 코덱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코덱입니다. 그 코덱 알죠? 코덱.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고 우리 얼굴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코덱, 먹스 같은 거다 이렇게 유사한 거다 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맞네. 앞에 뜬 건 대부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봤던 것들입니다.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보기 힘든 것들이. 이거 뭐죠? 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건 빛입니다. 빛. 예. 그리고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이 전원 하나 전원. 예. 빛이 들어가면 전기가 발생되는 거. 솔라셀. 예. 태양 전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이런 것도 전자회로가 있네. 예, 기억해 주면 좋죠. 이건 뭐죠? 이 밑에 있는 건 다이오드죠. 다이오드인데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요. 빛이 난다는 거죠. 화살표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 요거만. 두 개 있을 때만. 아, 밑에 하나짜리가 나와가지고. 예, 발광 다이오드. LED입니다. LED. LED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 화살표가 없으면 그냥 다이오드가 되는 거고요. 화살표가 없으면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LED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거 뭐죠?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예, 트랜지스터입니다. 이거는 주로 스위칭 작용과 증폭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전화가 와가지고. 예, 그래서 베이스 값이 무엇냐에 따라서 전기가 흐를 건지 안 흐를 건지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얘는 뭐죠? 앞에 했던 거네, 전원. 근데 전원인데 엄밀하게는 직류전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직류전. 건전지 얘기하는 겁니다. 직류전. 건전지 모형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전자기기에는 납작한 거 들어가기도 하고, 바 형태도 있고, 박스, 통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뭘까요? 얘는 빛이 들어가고 속에 저항이 있네. 빛이 들어가서 저항값을 바꿔주는 거 뭐가 있죠? 앞에 우리 부품 사진 볼 때 CDS라는 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한지 모르겠네. CDS. 예, 광센서. 광센서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저항값이 변해서 빛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즉 저항, 센서가 다 저항입니다. 센서는 빛, 열, 압력 이런 것들이 다 그 값에 의해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즉 저항값이 변하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저렇게 생긴 거. 빛이 들어가서 저항값이 변하는 거. 이거는 CDS 광 센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거 모집을 눌리는 것 같은데, 이거 콘덴서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콘덴서. 속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있고, 양쪽이 동일하게 연결되죠. 잘 쓰질 않는데, 히터스를 많이 씁니다. 나올 겁니다. 근데 요 모양의 딴 모양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게 이제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회로 그릴 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좀 큰 회로를 쓰거나 강전을 쓸 때 많이 쓰이는데 계전기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릴레이를 구성할 때 속에 이 전기 흐름에 따라서 전기 스위치라고 그랬죠. 여기 전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전기가 그러면 얘가 전기가 이런 못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고 여기다 전기를 흐르면 이 막대기가 요 쇠막대기가 자석이 돼버립니다. 이게 전자석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실습 안 했나? 나는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여기 전자석 그림이 있고 여기 스위치 그림이 있죠. 네, 계전기 릴레이라고 합니다. 전기적 신호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죠. 이거 뭐죠?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네, 스피커는 이런 모양. 비슷하게 생겨서 금방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쓰는데 이거 부품이라고 하긴 뭐하고 접지, 그라운드라고 보통 하죠. 디지털 신호에서는 영의 값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그라운드, 전기가 나가는 곳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그림이 좀 가렸는데 속에는 다이오드가 있어요. 이겁니다. 이건데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맞습니다. 트랜지스터인데 빛이 들어가면 빛에 의해서 전기의 흐름이나 증폭작용을 제어하는 거 포토TR이라고 합니다. 포토 트랜지스터. 광센서 일종이죠. 얘랑 비슷합니다. 빛의 세기에다 전기가 흐름을 제어하는 거죠. 가끔 씁니다.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 중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실제로 우리가 써본 게 거의 없네. 발광 다이오드 써봤죠. 회로 설계할 때 써본 적은 없을 겁니다. 이 정도 복잡한 거를 캐드로 그려본 적,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 이번 학기에 할 겁니다. 발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해봐야죠. 전원도 아마 해볼 것 같고요. 그 밖에는 그라운드 이거 쓸 겁니다. 이것도 쓸 거고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거 봅시다. 예,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거의 부쩍 요건 안 해요. 요거 뭐죠? 스위치죠. 스위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보통 푸시 버튼 스위치, 토글 스위치는 이걸 씁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는 이걸 씁니다. 누르면 전기가 통하고 떨어지는 역할을 나타내죠. 얘는 한번 내려오면 그 상태를 유지한 데서 보통 이건 토글 스위치라고 합니다. 토글 스위치. 그냥 스위치
그래서 퉁 쳐서 쓰기도 합니다. 아, 이거 아까 나오고 또 나왔네. 아, 왜 자꾸 섞어놨지? 이거 뭐라고 그랬죠? CDS 광센서라고 그랬죠? 광센서. 예, 광센서입니다. 이거 뭐죠? 이것도 코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트랜스라고 합니다. 트랜스. 이 주변에, 여기 권선에, 코일에 전선을 몇 바퀴 감았냐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유도되는데 그 양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저 잘 모릅니다. 정기적인 건. 그런 용도 쓸 때 내부 구조가 코일이 여러 개 감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거는 뭘까요? 스위치도 들어있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참, 첨부되어 있는 강의 자료 보기 바랍니다. 거기 자세히 나오구나. 계전기 릴레이거든요. 릴레이.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 표시? 사인판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직류 전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는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이건 교류 전원입니다. 교류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건 뭘까요? 둘둘 감겨있네. 코일입니다. 코일? 코일이 뭐지? 인덕터라고 그랬죠. 자장, 얘기 나왔었잖아요. 노이즈 방지하고 전자기 자장을 해서 전류를 유도하는 장치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전선이 스프링처럼 감겨 있다고 해서 코일이라고 하고요. 모양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거 보죠? 요거 얘기했었죠? 여기 화살표 없습니다.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이오드입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힌 건 극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극성 있는 다이오드. 이렇게 생긴 거 앞에서 한번 비슷한 게 나왔는데 막대기 들어있는 거 나왔었죠? 캐패시터. 캐패시터 무슨 일을 하죠?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캐패시터. 요게 이제 여기 전해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 사이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는 의미로 똑같이. 요게 이렇게 라운드로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극성이 있는 경우 그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뭐죠? 찌글찌글. 이거는 다 알죠? 저항입니다. 저항. 똑바를 때보다 찌글찌글해서 전기가 잘 못 흐른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저항 기호. 오케이. 스위치. 여기서 우리가 써본 거는 스위치 써봤죠. 그리고 다이오드, 캐패시터, 저항. 이건 써봤던 것들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오케이. 이거 뭐지? 저항인데 화살표가 있네. 근데 화살표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가변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일 거 저항을 제어할 수 있다 해서 화살표 하나를 그려줍니다. 오케이. 이건 또 뭐지? 우리가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T는 템퍼레이처, 온도 약자입니다. 온도 센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속에 저항이 들어가면 다 센서입니다. 동그라미 속에. 광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다 이렇게 됩니다. 습도도 일단 H라고 적습니다. 휴머니티 해가지고. 그럴 겁니다. 요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는 직류 전류계 직류 전압계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교류 전류계 교류 전압계라고 합니다. 동그라미가 들어있으면 센서 말고 어떤 기계, 계측기를 나타내거든요. 요거는 뭐죠? TTL-IC인데 속에 엔드 게이트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특별 게이트, TTL-IC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TTL-IC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의미로 실제로 CAD 소프트에서 이 그림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에서 참고 자료에서는 이런 그림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TTL-IC 데이터 슈트를 열어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어느 핀이 입력인지 어느 핀이 출력인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또 몇 개 게이트가 들어있는지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 슈트에서 봐야 됩니다. 데이터 슈트 기회 되면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흔하게 접하지만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이죠. 요거 OPM프입니다. OPM프.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죠. 모양이 좀 특이하죠. 오징어 같기도 하고. 아마 아날로그 쪽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봤을 수도 있습니다. 1학년 때 보기 힘들고요. 이거는 뭐 책에는 없지만 다 알고 있는 거 뭐죠? 와이파이. 이거 뭐죠? USB. 이거 뭐죠? 블루투스. 이거는 뭐죠? 전원. 이건 책에 없지만 최근에 새로운 기술에 활용되는 거고 우리가 실생활에 흔하게 접하는 것들이죠.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심벌들입니다. 아직 우리 전자회로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넓혀야죠. 그런 의미에서 포함시켜 놨습니다. 와이파이. LTE는 없죠. LTE나 뭐 4G, 5G는 어떻게 쓰죠? 숫자에다가 이렇게 G자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버리죠. 별도의 심벌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이게 심벌로 쓰입니다.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이렇죠. 예, 알고 있으면 똑똑한 거니까요. 예, 오케이. 그 다음은 다양한 공부와 계측기를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뭔지 알죠? 물론 캐드 소프트에서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나온 길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됐고, 자르는 용도로 쓰이죠? 디퍼라고 합니다. 디퍼. 이렇게 생긴 걸 뭐죠? 입이 길게 된 부품을 롱노즈라고 하죠. 잡아당기거나 이러거나 휘거나 이런 용도로 쓰이죠. 그렇지, 길게 나와서 롱. 요것도 좀 많이 쓰이죠.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스트리퍼라고 합니다. 전선을 까는 용도로 쓰이죠. 전선이 고무 피복으로 감싸 있는데 노출시켜서 이렇게 땜질할 때 그런 용도 쓸 때 딱 잡고서 잡아당기면 겉에는 피복만 벗겨지죠. 그리고 요거는 압착기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터미널 핀 하우징 설명할 때 보면 그 전선을 감싸는 그 철사로 된 그런 뭐야 그 포장지 같은 게 있거든요. 전선을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정도 딱 집어주면 딱 집힙니다. 터미널 핀 같은 거 그 용도로 씁니다. 터미널 핀도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거 뭐죠? 흡착기라고 하죠. 예, 땜질한 게 잘못됐을 때 빨아들이는 용도로 쓰이죠. 이것도 흡착기 용도라. 납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이거는 이제 납을 녹여서 요게 이제 구리선인데 이걸 쫙 펼치면 그물같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인두를 같이 깔고서 쭉 하면 납을 쭉 얘가 빨아먹습니다. 휴지같이 쭉 빨아들이고 잘라버리고 버리는 겁니다. 얘는 빨아들여 이 통 속에다 보관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납을 제거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계측기 나오네요. 멀티미터. 얘는 전압, 전류 등을 체크하고요. 얘는 뭐죠? 얘는 뭐지? 파워 서플라이 있죠? 전원을 공급합니다. 직류, 교류. 직류를 공급하죠.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적어놨죠. 얘는 뭘까요? 얘는 뭐지? 이게 바로 함수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 이거에 관련된 부품이 오실레이터,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그래프도 나오고 하는 부품 있죠. 계측기가 있죠. 이게 뭐죠? 이 함수 발생기 값을 측정하는 오실로스코프라고 합니다. 즉 크리스탈 또는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오실로스코프, 오실레이터를 보는 것. 망원경을 용어로 텔레스코프라고 하잖아요. 이건 오실레이터는 떨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보는 장면. 일반적으로 전자회로, 전자쟁이들이 쓰는 그 작업실에는 이런 공구와 이런 계측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실습실에, 전자 실습실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죠. 공구는 개인용품이고 계측기는 고정으로 보통 작업대 위에 놓여 있죠.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걸로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내가 캐드 배우는데 우리 요번 학기에 팅커캐드란 말 아까 썼었죠. 그 팅커캐드가 얘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회로를 앞에 설명한 그런 회로, 실제 회로를 갖다가 팅커캐드는 심볼을 쓰지 않고 실제 그림을 그대로 씁니다. 훨씬 좋죠. 브레드보드도 제공이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 이런 계측기를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팅커캐드는 이런 계측기도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인 거, 물론 피스파이스에서도 일부 제공을 합니다. 좀 투박하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팅커캐드는 실제 실물과 거의 동일한 모양으로 제공이 돼서 쓰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줄을 빼서 팅커캐드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 알고. 그래서 계측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 유의해서 받아주기 바랍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최근에는 실습 수업을 거의 하질 않아서 지금 인두기도 빼버렸거든요. 인두기라는 쓰면 짝짝이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죠. 땜질 안 하면 선도 자를 필요가 없는 거고요. 벗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요거는 뭔지 이젝터라고 합니다. 요즘 잘 안 쓰는데 TTL IC를 브레드보드에 꽂게 되면 뽑을 때 굉장히 불편하죠. 그때 이 꼭지로 핀을 딱 찍어서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좋습니다. 편합니다. 아주 가장 싸고 단순한 기인데 요 칩 이젝터라고 합니다. 이거 있으면 브레드보드 작업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 점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땜질을 안 하는데 브레드보드 쓴다고 그래도 이건 있으면 좋은데 학교에서는 아마 여러분 없죠? 손으로 벗기다 보면 손으로 핀을 칩을 뽑다 보면 발이 다 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버리는 게 좋고요. 보통은 이제 드라이버로 이렇게 빼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칩 이젝터가 있는 게 좋죠. 예. 벌써 끝이네요. 끝이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 기쁘면서 한편으로 좀 아쉽습니다. 지금 2시간에 걸쳐가지고 전자 부품들의 실제 모양 설명했고요. 한 50가지 정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그런 부품들을 CAD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때 이용하는 심벌이라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CAD 소프트는 상징적인 그림을 갖다가 연결을 하거든요. 왜? 실제 부품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있다 보니까 그 모양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 그림을 갖다 썼죠.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 AND, OR, NOT, 논리 게이트는 실제 부품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실제 부품 굉장히 유사한데 AND, OR, NOT 또 뭐 있었죠? XOR, XNOR 이런 거 있었고요. 또 잘 나오진 않지만 꼭 기억하라고 한 게 ALU, 먹스 얘기했습니다. 먹스. 먹는 건 좋은 거니까요. 먹스. 이런 부품들 심벌의 모양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측기 설명했죠. 보통 실험실에 있는 계측기 알죠? 오실로스코프, 그리고 펑션 제너레이터, 멀티미터, 파워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각 4개의 장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자적에는 4개의 계측기를 주로 쓰거든요. 펑션 제너레이터의 내용을 계측하는 게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전자기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전원 공급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고요. 그 공급된 공급된 전원이나 전압이 정확한지는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4개의 관계 하는 일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전자부품의 모양, 또 심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측기도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낼까요? 아직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역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봐줘야죠. 배운 내용들 잘하고요. 기초학습입니다. 처음 했던 심벌의 모양, 부품의 모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의 용도, 기능이죠. 어떤 용도로 쓰이고 무슨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것까지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진짜로 끝내겠습니다.